결국 그거 같아요. AI를 저는 인정했다. 버핏도. 한국에서는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그냥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한국은 그냥 반도체. 무조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부장, 빅테크든 기술주든 간에 압축을 하자. 그래서 M7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M7은 확실히 돈 잘 버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지난주였나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실적 잘 나왔는데 또 이제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클 버리가 빅테크의 AI 투자 현대판 분식회계라고 비판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GPU 감가상각 기간을 길게 잡아 이익을 부풀린다는 주장. 뭐 조금 지나긴 며칠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의견은 공감하시는지랑 AI 지금 버블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약간 그런 의심을 하는 건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100%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게, 왜냐면, 원래 엔비디아 GPU 사오면 보통 2년 쓰거든요? 그리고 또 폐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창기에. 네. 근데 이제, 버리의 생각은 그거죠. 아니, 2년만 그럼 감가상각을 해야지 왜 5년 하고 앉았냐? 너희들 이익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분식회계면, 미국 증권거래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다 건드렸겠죠. 분식회계는 아니고 2년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5년 6년 쓴대요. 네. 엔비디아 젠슨왕도 A100이라는 게 6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쓴답니다. 그 실제 많은 미국 빅테크도 옛날 엔비디아 거 써요. 그리고 고성능 칩만 쓰는 게 아니라 AI 칩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엔비디아 칩도. 그거를 그럼 2년 쓰고 폐기를 안 해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3, 4년 전에 나온 것도 지금 현역처럼 쌩쌩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다면 감가상각 4, 5년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2년만 쓰고 버리는데 감가상각 5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가 좀 너무 약간 본인이 하방 베팅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일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다. 실제로 마이클 버리가 그 폭락이나 이런 걸 맞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금융위기 때 이제 영화 보신 분들 빅쇼트. 아직 맞아요. 그때도 그냥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돈 번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1년 동안 그 공매도 쳐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터져가지고 그렇죠. 기사에서 사실 그거 안 터졌으면 그냥 망해버렸어요. 공매도로. 그러니까 운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본 거는 그냥 그것도 운이었지. 본인 실력과는 좀 무관했다. 근데 이번에도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를 그냥 공매도 때려버렸는데 근데 그 논리들이 물론 무조건 논리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지금 팩트는 그거거든요. 감가상각 5년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분식회계가 명백히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좀 너무 그냥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 또 워렌 버핏은 구글에 6조 넘게 투자했단 말이죠. 이거를 워렌 버핏이 투자를 AI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좀 신호를 해석해도 될 거고, 원래 또 버핏이 AI 쪽의 투자는 사실 약간 비슷하다 할 수 있는 애플의 투자도 굉장히 늦게 했다고 수익을 많이 보시고 애플 주식을 좀 팔고 이제 구글로 넘어가고 있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제 워런 버핏 입장에서 애플을 계속 팔았는데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애플이 현금 흐름도 여전히 좋은데 지금 고민을 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라운 게 왜 알파벳을 샀지? AI 안 한다고 하신 분인데 AI는 좀 위험하다고 하신 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버핏이 산 게 아니라 버핏 이제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 그분들이 산 거 아니냐. 근데 버핏이 최종 승인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버핏의 입김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 그거 같아요. AI를 저는 인정했다. 버핏도. AI 시대가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AI가 오는 거를 버핏도 위험하다고는 보지만 이미 물결이 바뀌었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 AI를 이끌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이 인터넷 시대에 이끌면서 모바일 시대에 이끌고 주인공 됐고 좀 늦게 투자했는데도 이걸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 생각도 AI 1등주를 투자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 중에 이제 선택한 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그죠? 이렇게 칩 팔고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B2B 사이클이다 보니까 투자가 끝나면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나중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써서 돈 버는 기업. 이걸 찾다 보니까 네. AI에서 결국 나오는 기업이 오픈 AI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구글 제미나이 나왔죠. 근데
오픈 AI는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구글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전 세계 시장 장악한 기업이고, 옛날에 워런 버핏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구글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너무 아쉽다. 인터넷 시대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애플, 또 하나가 네. 구글인 거죠. 그걸 인정을 했는데 못 사서 되게 후회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AI도 지금 잘하는 걸 보고, 아, 이 기업은 뭐 투자를 많이 해도 지금 현금으로 워낙 빵빵하니까, 그리고 매년 뭐 엄청난 돈들을 벌어들이고 독점 기업이고 AI에서도 잘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하면서 일단 좀 미리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애플도 있는데 애플은 AI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 대신에 저는 일단 알파벳으로 약간 일부 교체했고, 다만 워런 버핏이 이걸 이번에 샀으니까 그럼 영원히 가져간다 이거보다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이 또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한 2분기 정도는 더 관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계속 늘리는지. 네. 늘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에서 일단 앞으로도 생존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일단은 그 버핏은 알파벳을 선택한 게 좀 확실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도 AI 버블 논란에도 기술주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AI주를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보시면 그 AI 이제 그 기업들 중에 오클로, 오라클, 네. 그럼 코어웨이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가가 사실 보시면 여기가 오클로가 원전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주가가 보시면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게 AI 때문에 원전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 반토막 났고, 그다음 오라클 아시죠? 너무 유명한. 네, 오라클이 요즘에 뭐 부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보시면 거의 여기도 반토막 나버렸죠. 이렇게 지금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AI나 현재로 기준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요, 시장이 약간 좀 이제 그냥 AI만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코어웨이브도 엔비디아 GPU 받아서 빌려주는 회사거든요. 네오클라우드. 주가 보시면 반토막도 더 났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뭘 원하냐면 돈도 벌면서 AI 투자해서 생존할게요. 이게 사실 알파벳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기술주 투자 좋은데 지금 현금 흐름도 좋아야 돼요. 아마존도 괜찮죠. 현금 흐름 좋으니까. 뭐 메타도 현금 흐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든 기술주든 간에 좀 이제는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압축을 하자. 그래서 M7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M7은 확실히 돈 잘 버니까 M7 위주로 저는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시장은 알파벳을 승자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주가를 보면 승자를 보지만 어쨌든 M7 안에 이 기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M7 위주로 이렇게 미국 기술주는 좀 압축하시면 어떨까. 그동안은 뭐 원전주,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진짜 많았잖아요. 이제는 요 좀 흔히 퀄리티 종목이라 그러죠. 이게 품질 좋은 이런 기업으로 압축을 하는 게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그냥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한국은 그냥 반도체예요. 무조건 그냥 삼성자이닉스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부장까지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하는 기업이 사실 네이버잖아요. 네. 네이버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사실 AI 경쟁력은 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구글과 사실 비슷해요. 구글처럼 막대한 데이터 갖고 있죠. 구글은 검색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 다 갖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블로그, 또 네이버의 그 검색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이런 데이터가 진짜 막강하거든요. 거기에 AI까지 하는데, 다만 AI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AI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약간 미국형 스타일로 반도체 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하는 게 좀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파이낸셜과 또 두나무 지분 막교환설로 메가 핀테크 탄생 기대감도 요즘 높은데, 이게 네이버 주가에 좀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하고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뭐 전자상거래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하고, 검색도 여전히 잘해요. AI 때문에 검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네이버도 요즘에 아마 검색하시면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AI가 먼저 나오죠. 먼저 나와요. 구글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이 체류 시간이 좀 늘었대요. 이건 광고 단가를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요, 시장은 뭐냐면 결국엔 미래가 좀 답답하다. 더 성장할까? 국내 내수인데? 이런 이제 약간 물음표를 계속 주니까 주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두나무랑 합병이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아까 공시 떴더라고요. 이제 주식 교환한대요. 해가지고 거의 확정은 됐고,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두나무가 있고, 요거를 아마 3대1 비율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들어가요. 100% 자회사예요.
완전히 들어가고 그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그 밑에 두나무가 있는데 두나무는 100% 회사니까 이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구조로 결정이 났고요. 다만 주주들을 이제 설득을 좀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이제 합병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이버 파이낸셜에도 있고 두나무에도 주주가 되게 많대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합병 이제 설득이 좀 잘 된다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네이버한테 호재인 게 두나무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1등이잖아요. 업비트. 거기가 돈 잘 벌 때 옛날에 3조 가까이 벌었대요. 그리고 작년에 1조 정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1조짜리 회사가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비율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네이버가 지분한 최소 30%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30% 계산하면 연간 3천억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최소. 그럼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한 10에서 15%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저는 열린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업비트를 갖고 있죠. 네. 거기다 네이버가 코인 발행하면 되죠. 이걸 통해서 시장을 또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건 돈도 돈인데 네. 네이버가 좀 뭐라도 해서 성장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 두나무와의 합병은 그 그림을 좀 그리는 일단 어떤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혹시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두나무랑 합병설 나오면서 맞아요. 예, 이때 한번 갔다가도 되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시장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두나무와의 이제 결합은 일단 주가를 그래도 한번 30만 원 좀 넘기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좋다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게 하고 해주셨는데 소부장 중에서는 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소부장은 일단 그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네.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이 좋았어요. 뭐 HBM 이쪽인데 지금은 전공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공정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이제 앞단에서 이렇게 뭐 반도체를 웨이퍼에다 증착하고 소재 입히고 뭐 식각하고 깎아내고 이런 장비들인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잖아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좀 늘릴 거거든요. 그럼 장비 수주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공정 장비주 몇 개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런 PSK 같은 게 또 많이 올랐었다가 좀 빠지는데 PSK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세정 장비 같은 거 만들거든요. 뭐 그런 회사도 있겠고 하이닉스의 세정 장비 납품하는 뭐 LTC 같은 기업들도 있고 차트는 거의 똑같죠. 비슷한데 되게 많습니다. 뭐 유진테크도 있고 테스도 있고 요게 다 전공정 좀 장비 쪽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소부장을 좀 고민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전공정 장비 쪽으로 먼저 일단 보시는 게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다들 주가가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치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 사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들이 다 한 번씩 누르고 있어서 전공정 장비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기업 선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방송 나가서 뭐 ETF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직접 ETF 얘기는 안 할게요. 전공정 장비만 하는 또 ETF가 따로 있어요. ETF 얘기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ETF가 더 안전한데? 그게 아니라 특정 ETF를 광고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재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게 아니면 제가 그냥 어떤 특정 ETF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좀 광고로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대요. 기업과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힌트 드리면 ETF인데 전공정 장비 ETF가 있긴 있어요. 네.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찾으셔가지고 종목이 어렵잖아요. 고르기가. 그러면 요즘에는 ETF가 너무 종류가 많은데 네. 좋은 점은 전공정, 후공정 장비 ETF가 또 따로 있어요. 전공정 ETF, 후공정. 그래서 나눠서도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전공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이제 MLC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레벨이 실적 성장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라고 보실까? 오늘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삼성전기가 MLCC 만들죠. MLCC 이제 네. 여기 노트북에도 다 들어가 있죠. MLCC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데 네. 이게 그동안은 좀 공급도 많았고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경쟁도 있고. 근데 갑자기 왜 좋아지냐면은 네. AI 데이터 센터에도 MLCC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양이 그냥 엄청 좋아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은 못 만들어요. 요 고사양 MLCC 만드는 기업은 일본의 무라타, 한국의 삼성전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독점 상태인데 네. 갑자기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죠. 음. 그래서 설비 투자도 많이 못 해놨고, 그 삼성전기 아니면 무라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대로 수혜를 받고, 거기다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내놨죠.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거기에도 이 고성능의 MLCC가 들어가야 되고, 로봇에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피지컬 AI라 그러죠. 피지컬 AI에 MLCC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AI가 좋은데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낙수 효과처럼 삼성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삼성전기 기판도 만들어요. 좀 큰 기판. 이런 PC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이제 플립칩 BGA라는 용어를 쓰긴 해요. 근데 그 기판을 이제 이번에 그 테슬라가 AI 반도체 만들잖아요. AI 뭐 6칩인가요? 네. 5칩. 여기에 아마 삼성 전기가 좀 납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대한 AI 칩에 들어가는 기판 하나, 거기다 MLCC 공급 부족과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이 MLCC 수요가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난다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오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비슷하게 네. 올라가고 있고, 주가 이렇게 올랐지만 어쨌든 이제 막 신고가 냈거든요. 아마 지금 옛날과 비교하면 옛날 2021년도에 최고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예, 아마 최근에 신고가 낸 것 같아요. 보시면. 그죠? 이걸 넘었습니다. 이때가 21년 1월 달이거든요. 네. 이때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은 저는 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또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담고 있던데. 아, 이수페타시스도, 네. 그러니까 기판이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플립칩 BGA 기판은 좀 이게 AI 기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단계인데, MLB 기판이라고 하더라고요. AI, 그 엔비디아 가속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GPU가 위에 있는데 맨 밑에 MLB 기판이 하나 들어가요. 그거를 만드는 대표 회사인데 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요, 실제 기판을.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여기 역시 똑같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근데 이번에 또 올라갔던 이유가 최근에 급등했죠. 이유가 구글 TPU 있죠. 네. 거기 칩에도 이수페타시스가 공급을 하나 봐요. 비중이 제일 높대요. 전 세계 업체가 몇 개 있는데 MLB 기판 중에 이수페타시스가 구글 TPU에서 점유율이 제일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 수혜도 있는데 구글 수혜도 있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돼.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좀 너무 올라서 좀 솔직히 부담은 네. 되지만, 그거 빼면 뭐 여전히 이번 AI 사이클, 구글까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기억나는 게 갑자기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인수하려고 유증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화가 나신 거죠. 아니 왜 2차 전지 회사를,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있잖아요, 자회사. 거기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니까 뭐 거기서 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아니 이수페타시스는 기판 회사인데 2차 전지랑 1도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이오 인수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증하니까 이제 투자들이 열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여기였잖아요. 요때 당시에 한번 주가가 한번, 그래서 이 당시에 유증한다 그래서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제이오 인수 안 하기로 하고 네. 그 논란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시 레벨업 됐다. 그래서 그 논란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